네, 이번 3강에서는요, 토익 스피킹 후반부, 파트 4부터 6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파트별로 좀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4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문제였고, 우리가 표를 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문제였죠. 네, 당연히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디렉션 화면을 볼 수 있으실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디렉션 화면에 크게 관심이 없죠. 왜냐면 이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아마 시험을 보러 가셨기 때문인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30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에서 표를 읽을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린다는 점, 그리고 네, no additional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라고 해서 추가적인 준비 시간은 절대 없다는 것. 그래서 질문이 시작된 이후로는 준비 시간이 없고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 때 답변 시간은 15초. 그렇죠? 7번, 8번은 15초, 그리고 마지막 9번 문제는 30초라는 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4 문제가 시작이 되면 화면에는 지금처럼 표 하나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은 30초 정도로 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를 쭉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네, 30초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7번부터 문제가 시작이 될 건데요. 네, 화면 위쪽에는 7번이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질문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바로 리스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질문을 확인할 수 있고 질문이 끝나는 순간 답변 시간 15초, 그리고 8번 마찬가지로 질문이 들리면서 질문이 끝나면 답변 시간 15초, 그리고 마지막도 네, 9번 질문이 들리고 그리고 질문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30초가 주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은 네, 표를 쉽게 파악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질문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파트 4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전략을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그렇죠. 준비 시간 30초 동안의 표를 보실 때 학생들이 이 표를 외워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었죠. 마지막 답변 시간 끝날 때까지 표는 남아 있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표를 그죠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도 없다는 거죠. 듣고 나면 막 찾느라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선 항상 거의 대부분의 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나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사의 이름, 그 다음에 행사의 장소, 그리고 행사의 시작하는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당연히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9월 2일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9월 9일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그죠 표가 끝나고 나면 지금 네, 자막밖에 없다 해서 더빙해서 그죠 따로 이렇게 뭐 말을 그죠 입혀주는 경우에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이 될 거고요. 이렇게 표를 보셨을 때 네, 항상 우리가 표를 해석을 하실 때는요, 기본 정보 먼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표 아래에 있는 이 중요한 사항들 추가적인 정보 먼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천천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이 실제로는 8번 문제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은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같은 것들 좀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또 좋을 거예요. 7번은 주로 이제 좀 기본적인 거, 8번은 좀 독특한 거, 9번은 좀 공통적인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네, 준비 시간에는 네, 기본 정보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추가 정보 두 번째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내용 한번 보시고요. 각각 이제 번호로 넘어가시면서 우리가 질문의 유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7번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질문이 들리진 않겠지만 주로 어떤 거에서 많이 물어보냐면 여기 기본 정보에서 가장 많이 물어봐요. 10번 중에 9번은. 그래서 어디에서 열리는지, 장소, where로 해서 물어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네, 몇 시에 시작하는지, what time이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고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8번 네, 문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8번도 마찬가지 약간 독특한 거라고 했는데 일단 독특한 첫 번째는 요 아랫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정보들이 좀 중요하다 싶으면은 여기서 많이 물어볼 수 있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표에서도 좀 독특한 거, 이 표에서 독특한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에요.
9월 30일에는 아무런 행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꼭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나 9월 30일에 영화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챙겨 놓으시면은 듣기가 좀 약한 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9번 문제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9번 문제는 답변 시간이 30초이다 보니까 보통 표에서 2개 혹은 많게는 3개까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중복되나요? 여기가 그쵸. educational documentary 그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2가지가 있었어요. 또는 Japanese movie 그쵸? 이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마 키워드가 돼서 물어봤을 거예요. 나는 일본 영화에 관심이 있는데 언제 가면 되나요? 뭐 이렇게 물었을 때 2개가 있고 첫 번째는 언제고 두 번째는 언제고라고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실제로 파트 4에 나오는 그쵸? 표 중에 8개가 이와 같은 일정표고요. 그리고 질문도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내가 미리 준비를 하셔도 토익 스피킹 레벨 5 그리고 6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6를 받은 다음에는 조금 더 듣기 실력도 더 많이 기르시고 문제 보는 그런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30초 준비 시간을 표를 암기해야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아까도 봤지만 9번 문제 답변 시간 30초가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표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보고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Part 3와 같이 화면에 질문이 보이나요? 라고 해서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Part 4 같은 경우는 질문이 안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질문의 유형 7번, 8번, 9번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답변 시간이 시작되고 바로 답변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Part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돼서 시간을 놓치면은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4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고 나서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초에서 3초 혹은 많게는 그렇죠. 4초까지도 우리가 정보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던 건 전혀 우리가 감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2, 3초 정도는 정보를 찾으신 다음에 천천히 답변을 해서 답변 시간 이내에만 답변을 완벽하게 끝내주시면 전혀 감점이 없을 거예요. 넘어가서 여기 특히나 학생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r 같은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나 혹은 회사 이름 이런 것들 때문에 고유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발음을 하기가 힘들다. 물론 가급적이면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이런 고유명사 혹은 숫자를 잘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파트 1에서도 마찬가지고 4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발음 기호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나 회사 이름은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ETS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 같은 경우, 특히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읽는 방식이 좀 틀려도 전혀 점수에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듣기 실력이 좀 약해서 질문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정표의 7번 기본적인 정보, 8번 좀 독특한 정보, 9번 공통적인 정보 이런 것들로 평소에 일정표를 가지고 질문을 듣지 않고도 내가 질문을 예측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두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4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5, 그죠? 해결책 말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디렉션 하면 잠깐 한번 보면요. 우선은 30 seconds to prepare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30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60 seconds to speak 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 60초도 기억을 하시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show that you recognize the problem 해서 문제를 잘 인식을 했다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요약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the problem 해서 해결책, 그쵸? 요약과 해결책이 반드시 2개가 다 들어가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처음에 그쵸. 그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처럼 전화기 그림이 보이면서 한 사람이 전화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회의 사진이 보이면서 2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런 듣기 파일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듣게 될 거고요. 회의를 듣던가 혹은 전화 메시지를 듣던가. 이렇게 해서 그죠. 듣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준비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 정도의 그죠. 1분의 지금 시간을 받게 될 거죠.
우선은 그럼 우리가 듣기를 그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준비 시간 30초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우선은 두 가지를 하셔야겠죠. 듣고 나서 어떤 걸 들었는지 요약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그 해결책을 조금 더 그죠 부연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추가 설명까지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요약 해결책 그리고 부연 설명까지 간략하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답변 시간이 시작이 됐을 때는 그냥 내가 준비한 걸 좌르르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도 전화 메시지를 남기는 형식으로 Hello, this is 민정. I heard your message라고 해서 쭉 전화 메시지 틀에다가 요약 그리고 해결 그리고 부연 설명들을 적절하게 넣었을 때 우리는 쉽게 이 파트를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주 하는 질문으로는 화면에 듣기 지문이 보이나요? 그쵸?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일 리가 없겠죠. 전화 메시지가 스크립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의하는 대화가 그쵸? 실제로 회의록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지문은 보이지 않고 무조건 듣기만 열심히 듣고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그쵸? 듣고 나서 실제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뭔가 좀 적고 싶은데 적을 수 없나요? 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시험은 파트 5뿐만이 아니라 파트 1부터 6까지 전체적으로 노트 필기가 불가능한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좀 포기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로 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답변을 할 때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나요? 왜냐면 실제로 되게 많은 교재에서 여기 메시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 Hello 누구누구 씨, This is 민정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이름을 꼭 밝히라고 하는 교재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ETS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 전화 메시지를 남기면 듣는 사람은 누군가요? 본인이죠. 자기 이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네가 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걔는 자기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답변을 하실 때는 Hello, this is 민정이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밝게 소개를 그죠 인사를 해주시면은 전혀 무리 없을 거고요. 넘어가서 그죠 해결책을 너무 떠올리기 힘든데 매번 그죠 해결책 A에 대한 해결책, B에 대한 해결책 이게 바꾸기가 힘든데 만능 답안이라고 해서 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를 들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연락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만능 답변이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2015년 ETS 토익 스피킹 워크숍에서 반드시 그쵸 여기서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이 답안이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이 답안을 했을 때 발음도 굉장히 좋았고 억양 강세까지도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충분히 우리가 6는 물론이고 7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가지고 만능 답안을 쓴 거예요. 5에서. 내가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들었는데 아는 사람 소개해 줄게. 그랬더니 5점 만점에 1점을 체크를 한 거 있죠. 그래서 0점은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때고 1점은 소리만 나도 얘가 살아있다는 증거만 돼도 1점을 주는데 실제로 그 점수와 같은 점수를 받았던 게 바로 만능 답안이니까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버리시고 기본적으로 자주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 한 10가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듣기 실력이 약해서 지문이 잘 안 들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행히도 토익 스피킹 그죠. 지금 5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문제 유형 3분의 2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대답 안에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자주 쓸 수 있는 해결책 10가지 정도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으실 거고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쉽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연습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 의견 말하기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당연히 이제 디렉션에서는 간단하게 그죠 체크를 할 때 15초 준비 시간 있다는 거 그리고 60초 준비 시간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Part 3와 마찬가지로 6 같은 경우에도 질문이 화면에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질문이 이렇게 보이면서 내 질문을 쭉 읽어주고 마지막에 준비 시간 15초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 15초가 끝나면은 답변 시간 1분, 즉 60초를 드리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이 그쵸 어려워하는 게 질문 자체도 되게 난이도가 세긴 한데 준비 시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 시간에 뭘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6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제가 3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회사, 그리고 일상,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3가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첫 번째로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얘기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으로 이걸 내 경험담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계속 점수가 올라갈 건데요. 딱 문제를 보고 의견 정하고, 그리고 이유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세 번째 그죠. 부연 설명은 회사에 관한 주제가 나왔으면은 내가 비록 학생이라도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이런 일을 해봤더니 확실히 좋더라. 혹은 일상이 나왔을 때는 내가 한 달 전에 이런 일을 해봤는데 정말 좋더라. 혹은 교육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면 내가 대학교 시절에, 혹은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혹은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바로 그쵸 내가 경험담을 쓸 수 있도록 평소에 그쵸 연습이 잘 돼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15초만 죽어도 1분이라는 답변 시간이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6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릴 텐데 우선 화면에 질문이 보이나요? 네. 마찬가지로 3와 마찬가지로 화면에 질문이 보이니까 언제든지 특히 의견 얘기할 때 바로 도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준비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제별로 경험담을 그죠 만드는 방법을 평소에 충분히 연습을 잘 해주셔야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와 예문을 2가지 이상 답변을 하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 2가지 이상 답변을 하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짧은 15초 안에 2개를 생각해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유 하나, 예문 하나만 해도 충분히 만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렇게 하나씩밖에 못 찾았을 때는 예문을 경험담을 통해서 조금 상세하게 잘 풀어내실 수가 있어야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토익 스피킹 후반부 파트 4부터 6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렸고요. 다음 4강에서는 우리가 평가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